부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가 영리하고 좋은 학벌을 가졌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명석함이 아닌 전략적 통찰력을 가진 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혈통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에게 미소 짓는다는 것. 저 역시 한때는 부자가 되려면 소위 엘리트 배경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소득자들이 모인 한 공간에 서서 정신이 번쩍 드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무대 위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카리스마도 존재감도 재치도 눈에 띄게 부족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한 달 수입이 4억 원을 넘기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낡은 패러다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곳을 나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월급을 위해 제 시간을 팔지 않겠다고.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이는 저 남자도 세상에서 막대한 부를 끌어낼 수 있다면 부는 천재들을 위해 예약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부는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략은 지성을 아침 식사처럼 가뿐히 먹어치웁니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끝없는 리스크 계산에 빠져 스스로를 마비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과감히 행동하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지나치게 지적인 사람은 모험이 실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봅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단 하나만 묻습니다. 이 결과가 나를 파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전진하라. 현대교육의 가장 큰 실수는 우리에게 행동이 아닌 분석을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는 다른 이들이 지형을 파악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을 따라옵니다.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게임에 오래 머물며 전략적 지렛대, 즉 기술, 인맥, 그리고 인내심을 축적할 시간만 벌면 됩니다. 대부분의 부는 갑작스러운 번뜩임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긴 겨울을 견뎌내는 끈기를 통해 축적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덜 똑똑한 사람들이 종종 더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생각에 더대 걸려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너무 의식하는 자는 결코 항구를 떠나지 못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을 겁니다. 주저하다 시간에 잡아먹히느니 행동하고 나서 후회하는 편이 낫다고. 제가 만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능이 아니라 감성적 내구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맹목적일 정도로 꾸준함을 믿는 신념과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훈련이 결합된 것과 같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문법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루함, 창피함, 그리고 실패를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진실입니다. 실행 없는 지성은 무능력일 뿐입니다. 약간은 순진하더라도 끈질기게 행동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본질보다 외향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고 통찰했습니다. 이 원칙은 현대 비즈니스를 지배합니다. 자신감 있게 보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가치를 전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당신이 그 자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충분히 똑똑한가?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남들이 의심하고 포기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움직일 의지가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돈은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확실성을 가지고 더 많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부는 꾸준히 쌓이지 않습니다. 기나긴 가뭄 끝에 갑작스러운 폭발처럼 찾아옵니다. 사막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오아시스에 닿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을 투입하자마자 돈이 졸졸 흘러들어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노력은 지연 지급되는 화폐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일은 내일 혹은 내년에 당신에게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첫 회사를 세우던 초창기에 저는 돈을 천천히 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쏟아붓고 있었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였던 제 인생 최악의 순간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몇 달 만에 0에서 수십억으로 폭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리의 마법은 다른 이들이 견딜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을 더 오래 버티는 자에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처럼 스며들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권력에 대해 이해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자가 결과를 통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조하게 빠른 인정을 구하느라 인내심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다면 당신의 경쟁자,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절제는 그 자체로 강력한 필터링 도구입니다. 더 큰 부를 창출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오랜 기간 박수갈채 없이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극소수만이 해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남들의 시선이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는 이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만들어져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게임에서 저축은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는 빚을 갚고 비상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격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자 저는 절박함 없이 계산된 큰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완충지대가 없었다면 저를 마비시켰을 벤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왕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저축이 당신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주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할 무언가를 만들 산소는 공급해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용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모든 행동 방침에는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현명함이란 가장 덜 위험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세월이 흐르고 당신의 잠재력이 줄어드는 동안 직장의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힘든 과정을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임대 부동산을 사들여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비밀을 터득했다고 확신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돈을 잃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문제들을 관리하느라 몇 달을 허비했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소위 수동적 소득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요. 그것은 적극적인 능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투자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돈을 버는 기술을 통달하는 것이고 그 후에야 돈을 지키고 불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게임을 마스터하지도 않은 채 두 번째 게임으로 뛰어들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모든 투자는 여전히 기술을 요구합니다. 위험을 평가하고 조건을 협상하며 시장을 이해하는 능력 말입니다. 당신을 대신해 일해줄 마법의 마차는 없습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려면 먼저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노력 없이 부자가 되는 환상을 쫓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상기시킬 겁니다. 행운의 여신은 변덕스럽지만 그녀는 소망이 아닌 대담함을 사랑한다. 당신은 행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굴복할 때까지 전략을 가지고 끈질기게 추구해야 합니다. 돈의 게임에서 당신의 선한 의도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오직 가치, 문제 해결, 혹은 탁월함에 의해서만 당신에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돈이 당신을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거부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든 야심찬 사람들의 삶에는 돈이 노력을 좇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좇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결과물이 대체 가능하다면 밤낮으로 일해도 여전히 고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 즉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제에 진입하게 됩니다. 한때 멘토가 제게 말했습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건 잊어라. 최고가 되어라. 단순하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대함은 중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당신이 진정으로 탁월해지면 고객과 돈이 당신 주위를 궤도처럼 돌기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평판이 군대보다 더 강력한 무기임을 알았습니다. 지기가 사람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기를 영예롭게 한다. 그래서 저는 단지 마케팅 구호가 아닌 증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결과물, 즉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스로 대회에 나가고 어떤 고객보다도 제 자신을 더 혹독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시장이 제가 그 기준 자체라는 것을 인식하자 수요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구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언제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식을 영향력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성경 구절을 암기하듯 전략을 외우고는 왜 시장이 당신 앞에 무릎 꿇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시장은 교실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당신은 군주가 아닌 신하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하는 자신을 안전하고 작게 만드는 규칙을 따릅니다. 군주는 자신을 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규칙을 씁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가? 라고 계속 묻는 것은 사실 어떻게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효과적인가? 라고 물을 때 비로소 당신은 권력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새로움을 숭배하고 반복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새로운 전술을 쫓습니다. 강력한 자는 검증된 하나의 전술을 마법처럼 보일 때까지 연마합니다. 하나의 제안, 하나의 채널, 하나의 고객의 통달한 상인은 5가지를 어설프게 다루는 아마추어 10명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허락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군주도 자신의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군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깃발을 휘날리며 등장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준비되었다고 느끼기 전에 시작하고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 전에 팔며 대중 앞에서 배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망설임은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당신은 노력을 측정하고 영향력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시간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돈을 지불합니다. 단 한 번의 아침 결정이 고객의 궤도를 바꾼다면 그 가치는 임금이 아니라 몸값입니다. 당신은 자존심을 지키느라 당신의 잠재력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는 것을 어리석게 보일까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하며 돈을 청구하는 것을 탐욕스럽게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품이 있는 가난에는 어떤 고귀함도 없습니다. 가격은 확신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왕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왕이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수입과 부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이번 달 성과에 대한 박수갈채입니다. 부는 그 위에 누가 서 있든 상관없이 당신이 소유한 무대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월급 인상이 아니라 당신이 없어도 낯선 사람을 고객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마비시키려 하고 그것을 수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강점이 된 대부분의 날카로움은 굴욕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패한 계약, 돈만 태운 캠페인, 배신한 파트너십. 각각의 상처는 제게 언어를 다듬고 동맹을 신중히 살피며 신뢰가 덜 필요한 제안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통은 수업료입니다. 불평하는 대신 모든 상처에서 기술을 추출하십시오. 당신은 행동하기 전에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영수증입니다. 수많은 반복 끝에 도장이 찍혀 발행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비밀을 지키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당신은 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편안함, 인정, 평판, 그리고 완벽한 확실성도 원합니다. 이 욕망들은 당신의 시간표 안에서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왕을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만약 부가 왕이라면 당신은 오해와 지루함, 그리고 일찍 포기한 자들의 경멸을 견뎌내야 합니다. 만약 편안함이 왕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당신이 추구하지도 않을 목표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십시오. 명확함이 바로 용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요할 만큼 크고 이길 수 있을 만큼 작은 문제를 선택하십시오. 낯선 이의 스크롤을 멈추게 할 한 문장의 약속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증거를 쌓아 시장으로 가져가십시오. 듣고, 조정하고, 다시 내놓으십시오. 약속하고, 증명하고, 가격을 매기고, 제품화하고, 홍보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반복하십시오. 구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구조선이 되십시오. 운명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운명은 가뭄으로 당신을 시험하고 홍수로 당신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그녀는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와 또다시 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같은 대답으로 그녀를 맞이하십시오. 작동하는 시스템, 더 길어진 활주로, 더 명확해진 약속, 그리고 더 이상 허락이 필요 없는 건축가의 조용한 자세로 말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운이 좋았다고 말할 때까지 행동하고 또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저 가난하게 머무는 것을 멈추고